자, 선생님 여기를 나갈 텐데 전기력을 나갈 텐데. 자, 솔직히 이 단원이 물리 2 단원이 내려왔습니다. 좀 어려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하자. 자, 원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배웠었죠? 그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전하와,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전하, 누구야? 양성자지, 어떻게 보면. 양성자수와, 자, 전자수,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는 전자. 그치? 자, 한마디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어때?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무엇을 띈다? 중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이 전기력에 대해서 나올 텐데, 쿨론 법칙, 이 전기력에 대해서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기력에서, 자, 여태까지 수능이 한 10몇 년 동안 쭉 내려왔잖아. 그래서 이 전기력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거의 준킬러급으로. 알겠죠? 그런데 이 책에 약간 부족한 점은 뭐냐면, 전기력 합성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이 3가지가 있거든? 오케이? 그 3가지가 안 나왔어. 그 3가지만으로도 2시간 내내 수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작게 나왔지. 오케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려운 방법도 그 문제 푸는 스킬들, 알겠죠? 알려줄 거야. 자, 일단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전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전기력이란 뭐냐면 전기를 띤 물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전체라고 이야기해.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웠을 거야.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마찰시키게 되면 원자핵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무거우니까. 그치?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의 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지? 그럼 누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자,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지. 그치? 이렇게 전기를 띠지 않았던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두 글자로 대전이라고 배웠어. 기억 안 날 거야. 대전이라고 배웠고요. 전기를 띈 물체를 우리는 뭐라 불렀다? 대전체라고 이야기했었지. 전기를 띈 물체가 바로 대전체야. 즉, 전기를 띈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근데 전기력은요, 크게 2가지 힘이 있어요. 전기력은 크게 2가지 힘이 있어. 어떤 힘이 있냐면, 첫 번째,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럼 뭐해? 서로 밀어내요. 이것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표현하죠. 아, 어떤 힘이 있다? 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청력은 언제 작용해?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띈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그럼 봐봐. 얘다 A가 B를 밀지, B가 A를 밀지. 역시 어떤 힘이다? 작용, 반작용이다. 알겠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떤 힘도 있냐면 인력도 있어요. 인력이란 뭐냐?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A가 B를 잡아당기고 B도 역시 A를 잡아당기겠지. 역시 어떤 힘이야? 작용, 반작용이야. 당연히 두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다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전하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웠지만 애들 기억 안 날 겁니다. 자, 전하량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Q라고 표현할 거고요. 알겠죠? 오케이? 열량 아니야, 전기 쪽에서는. 전하량을 뜻해. 그럼 전하량이란 뭐냐면 이거야. 전기를 띠는 양을 우리는 전하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단위를 누구 사용하냐? 쿨룸을 사용해. 쿨룸. 알겠죠? 그래서 1쿨룸의 전기를 띈다라는 소리는 전자 몇 개가 이동했을 때를 얘기하려면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할 때를 우리는 1쿨룸의 전하가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를 띠는 양은 얼마냐? 양면을 얘로 나눠주면, 이해가요? 나눠주면, 자,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서,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를 띠는 양, 얘를 우리는 기본 전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기본 전하량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돼, 고등학교 때는. 그런데 대학생, 특히 공대생들은 이 기본 전하량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얘가 대략 몇이냐면,
마이너스 1.6에 10에 약 19승 쿨럼이 돼요. 이게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를 띠는 양이야. 기본 전하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알겠죠? 괜찮니?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두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요. 전기력의 크기는 기억해둬. 두 물체가 띠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오케이?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기력 상수 K가 존재하는데 얘는 상수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쿨룸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력을 의미하는 거겠지? 이해가죠? 근데 선생님 이 공식 써서 문제를 풀면 어떻다? 망합니다. 시험에서. 알겠죠? 이 공식은 어느 정도 알아두는데 이게 어디서 온 공식이냐면 너희들 그 만율력 뉴턴이 만율력 증명했던 공식이 있거든? 그거를 쿨룸이 그대로 따와서 쓴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 이거 이따 문제 풀 때 선생님 좀 많이 다뤄줄 거고요. 자, 요 파트가 이제 물리2에서 내려온 파트인데 전기장 파트야. 자, 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영어로 필드라고 표현하거든? 필드. 오케이? 자, 한마디로 자, 얘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 뭐라 불러? 중력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기력. 누구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지. 그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자, 그러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전기장. 일렉트로닉 필드다라고 표현을 해. 영어 잘 못해. 어쨌든 전기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으로 E라고 표현할 거야. E. 그럼 전기장이란 뭐냐? 전기장이란 자,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얘들아 잘 들어. 지금부터 중요한 거 이야기한다. 이거 원래 물리2 내용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좀 내용적으로 조금 어렵긴 해.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크게 많이 없어. 공식 딱 몇 가지밖에 없어. 자, 얘들아 여기 빈 공간이 있어. 내가 이 빈 공간에다가 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점전하를 여기다 팡 하고 집어넣을 거야. 플러스 1쿨롱. 이해가? 그럼 얘는 이 점전하는요. 그 어떤 힘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어떤 힘도 받을 수 없는 거지. 그지? 여기 전기장이 없어. 자, 그런데 자, 잘 들어. 내가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딱 고정시켰다면 내가 1쿨룸짜리 점전하를 여기다 딱 올려놓는 순간 이해가요? 이 1쿨룸짜리 점전하는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요 위쪽으로 힘을 받겠지. 맞아요? 전기를 위로 작용할 거 아니야.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청력 작용하니까. 이해가요? 자, 다시 한번. 자, 1쿨룸짜리 점전하를 내가 여기다 딱 뿌려놨다면 이 점전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지. 맞아? 얘는 고정된 점전하예요. 알겠죠? 자, 이제 봐봐. 역시 플러스 1쿨룸짜리를 내가 여기다 딱 던져놨다면 이 플러스 1쿨룸짜리 점전하는요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되겠지. 이해가? 그럼 봐봐.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자, 단위 양전하가 뭐냐? 1쿨룸짜리 전하를 띠는 양이 1쿨룸짜리 점전하를 뜻하는 거야. 이해가? 이 1쿨룸짜리 점전하를 이 공간에다 빵 하고 집어넣었을 때 이 1쿨룸짜리 점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해. 이해가요? 이거를 화살표로 쭉 연결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력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기력선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역학과 에너지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전자와 양자에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어쨌든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뭐냐? 플러스 1쿨룸짜리 점전하를 내가 공간에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 이 플러스 1쿨룸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로 누구다?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너희들 이렇게 알아두면 돼. 플러스 고정된 전하가 플러스야. 이해가? 그럼 무조건 전기장은 얘다. 너희들 중학교 때 그 자기력선 배웠지? 자기장 어떻게 확인했냐? 자석을 딱 갖다 놓고 나침판을 이렇게 갖다 놨었지. 이해가? 그래서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중학교 때 했었지.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자기장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이거랑 똑같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 극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죠? 봐봐. 만약에 자 고정된 점전화가 음전화를 띈다고 한다면 플러스 1쿨롱짜리 점전화를 여기다 빵 하고 뿌렸을 때 얘가 이 플러스 1쿨롱짜리 점전화는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인력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힘을 받겠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 플러스 1쿨롱짜리 점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바로 누구의 방향이었다? 전기장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야. 이해가죠? 괜찮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양전화 Q 주위에 양전화 플러스 Q를 놓게 되면 자 얘가 무조건이야. 이 양전화가 고정된 점전화죠. 요쪽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돼? 무조건 나오지. 이해가? 그럼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어때? 같은 방향이죠. 이해가? 그런데 양전화 주위에 음전화를 던져놓게 되면 이해가요? 음전화를 던져놓게 되면 전기장의 방향은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야. 얘가 어떤 전화든지 상관없어. 플러스 1쿨룸짜리 점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거든. 이해가요? 그럼 플러스 1쿨룸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전기력 어느 쪽으로 작용해? 플러스 X축으로 작용하지. 이해가?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 X 방향이야. 이해가? 근데 마이너스 쿨룸짜리 음전화를 띄는 녀석을 갖다 놓게 되면 전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전기력은 플러스 점전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헷갈리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가 볼게.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너무 중요하다. 이제 중요한 공식 나온다. 이제 봐. 자, 이거 봐봐. 자,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자, 전기장의 방향은 알았어. 전기장의 방향은 뭐다? 플러스 1쿨룸짜리를 그 공간에 던져놨을 때 이 플러스 1쿨룸 점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었다. 이해가죠? 그럼 전기력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는요. 자, 아주 중요해. 자, 얘들아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의 정의가 뭐였어? 플러스 1쿨룸당 받는 전기력이었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둬. 1쿨룸 단위 전하량 당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야. 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띄는 고정된 점전화가 있어요. 얘가 여기다 내가 1쿨룸짜리 플러스 1쿨룸짜리 점전화를 딱 갖다 놨더니 이 점전화가 몇 뉴턴의 힘을 받냐? 5뉴턴의 힘을 받는다고 쳐보자. 이해가요? 그러면 이 플러스 점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이해가요? 전기장의 세기는 몇이 된다? 몇이 돼? 5가 된다는 소리야. 단위는요 공식에서 나오지. 힘의 단위가 누구야? 뉴턴이죠. 맞아요? 자, 전하량의 단위가 누구야? 쿨룸이었지. 뉴턴 쿨룸. 5 뉴턴 쿨룸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2쿨룸짜리 점전화를 갖다 던졌어. 이해가요? 오케이? 플러스 2쿨룸짜리를 던지게 되면 이 녀석이 받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 되는 거야? 10뉴턴이 되겠지. 이해가요? 이렇게 1쿨룸당 받는 전기장의 세기는 1쿨룸짜리 점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곧 누구다? 전기장의 세기라는 거야. 이해가죠? 됐니? 자, 오늘 너희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공식 첫 번째 공식 나왔다. 바로 누구다? 전기장의 세기는 누구다? 단위 전하량 분의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줄여서 그러면 F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는 바로 누구다? 전기장 곱하기 누구다? 전하량이 된다. 이해가요? 자, 양변에 그냥 전하량을 곱해준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볼게. 그럼 좀 더 발전해볼게.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기력이 얘잖아. 그치? 얘들아, 전기력은 2 곱하기 Q지.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이야. 이해가죠? 이 값은 전기력이잖아. 전기력은요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점전화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지.
물론 여기 정기력 상수 K가 있을 거지만 이해가죠?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 없어. 그럼 얘나 봐봐. QQ 약분 돼? 안 돼? 되죠? 이해가? 한마디로 전기장의 세기는 고정된 점전화의 전하량과 이해가?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근데 이 고정된 전하량은요 거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한마디로 이 고정된 점전화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는 소리겠죠. 됐어요? 뭐 당연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자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거든. 금속. 자, 이거 봐봐. 지금 두 개의 금속판 있다. 자, 이거 좀 선생님이 설명 좀 해줄게. 자, 두 개의 금속판이 있는데 하나의 금속판은요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어 있고요, 하나의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이 공간에다가 1쿨럼짜리 점전을 빵 하고 집어 던졌을 때 이 1쿨럼짜리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돼?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지. 이해가요?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요 무조건 플러스에서 어느 쪽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이해가?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생기는 이 전기장의 세기는요, 잘 들어, 거리에 따라서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봐봐.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쿨럼짜리를 딱 갖다 놓을 거야. 맞아요? 이해가? 그러면 이 플러스 녀석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지. 맞아? 그치? 내가 좀 더 멀리 갖다 놓을 거야. 멀리 갖다 놓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어. 이해가? 그렇지만 얘네 둘 사이의 각이 어떻게 돼? 좁아지면서 합력의 크기는 거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얘들아, 자 기억해도 두 개의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은요, 그 전기장의 값이 항상 어떻다? 일정한 전기장을 띠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거리에 관계없이. 자, 이 정도만 그냥 암기만 하셔도 돼. 요런 점전화는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의 세기가 달라지지만,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지지만, 이렇게 금속판으로 된 두 금속판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은요 언제나 어떻다? 일정하다는 소리야. 알겠죠? 전기장의 세기는. 자, 이제 전위와 전위차,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전위와 전위차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전위와 전위차가 거의 그 말이에요. 자, 얘들아, 전기장이 뭐였어? 자, 봐봐. 얘들아, 전기장이 뭐였어요? 전기장이란 1쿨럼당 그 점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전기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전위는 뭐냐? 이거야. 전위란 전기장 안에서 기준점에 대해서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얘들아, 에너지는 누구와 같은 거냐? 1과 같은 거지. 이해가?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게.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다. 전위, 다른 말로 얘를 우리는 전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위차, 전위, 전압이라고도 표현해요. 얘는 1쿨럼당 이해가? 이 점전화가 하게 돼 1의 양을 우리는 뭐라 불러? 바로 전위라고 표현을 해. 자, 얘들아 잘 들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 얘들아, 기준면이 얘야. 자, 이거 봐봐. 기준면이 요 지면이라고 한다면 지면 위에 있는 물체는요 위치 에너지가 몇이야? 빵인 거지. 맞아요? 이해가? 그럼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가지는 물체는요 앞으로 중력이 이만큼 일을 할 거잖아. 이해가? 앞으로 이만큼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높이 h를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요 mgh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였어. 맞아요? 그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자, 잘 들어. 얘들아, 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자, 플러스 극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지고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위치 에너지는 작아져요. 오케이? 왜냐면 이 마이너스가 바로 기준면이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등속도로에서 쭉 끌어올릴 거야. 얘가? 그럼 얘를 딱 놓는 순간 이 점전화는 떨어지면서 이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요? 맞아? 그러면 이 점전화, 기준면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점전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해가? 점전화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곧 이 점전화가 된
점전화가 할 1의 양과 같은 거죠. 이해가요? 그럼 이때 이 1의 양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힘이 바로 누구야? 전기력이지. 맞아요? 근데 전기력 어떻게 구했어?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이었지. 이해가요?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누구였어? 전하량이었고요. 전하량이었고. 이해가지?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될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니까 누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지. 이해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전위가 뭐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이고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앞으로 이 점전화가 하게 될 1의 양을 우리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플러스 극 쪽으로 갈수록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커지고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수록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전위차는 뭐냐? 자, 전위차? 맞죠? 자, 이 녀석을 하게 될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해. 얘를 우리는 전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하량이 Q인 전하를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위치까지 옮기는데 한 1의 양을 W라고 할 때 전위, 다른 말로 V는 어떻게 구한다? 1쿨롱당 이 물체가 하게 될 1의 양을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다 봐봐. 이게 전위 또는 전위차라고 표현하거든. 얘가 전위 또는 전위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1쿨롱당 이 물체가 하게 될 1의 양을 뜻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자, Q분의 자,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D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 녀석 약분 돼요? 안 돼요? 되지. 맞아?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바로 누구다? 거리로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위 또는 전위차를 우리는 뭐라고 단위가 뭐냐면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고요. 또는 이것도 사용해. 1의 양이니까 줄 퍼 쿨롱도 사용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전기장이란 뭐다? 1쿨롱짜리 점전화가 받게 될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누구에게 전위차 또는 전위라고 하는 거. 전위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얘가 전하 또는 전위차나 저란 바로 1쿨롱당 하게 될 1의 양을 뜻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단위는 누구다? 볼트를 사용한다 또는 줄 퍼 쿨롱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전위는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높고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플러스 극과 가까울수록 크고요. 음전하와 가까울수록 어떻다? 낮게 된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전위차란 뭐냐? 얘들아 이거 봐. 요 공간이 바로 뭐예요?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에서 점전하의 위치 에너지는 분명히 뭐가 나? 차이가 나지. 얘는 점전하의 위치 에너지가 작을 거고요. 얘는 점전하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크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두 점전하 사이에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 V, 전위차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해가? 그럼 전위차는 어떻게 구한다? 1쿨롱당 이 점전하가 하게 될 1의 양이기 때문에 Q분의 누구를 구한다? W를 구한다. 똑같다라는 소리야. 이해 가죠? 괜찮지? 자, 넘깁시다. 자, 저 정도만 좀 공식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몇 번이야? 개념 확인 문제. 개념 확인 문제랑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W는 EQD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지훈아,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 10시에 올래? 11시에 올래? 10시 반에 와. 알겠지? 어? 많아? 알았어. 10시 반에 와. 얘들아, 언제든지 질문할 거 있으면 12시에 오세요. 선생님 시간 많아.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원자는 양전환량과 음전환량이 같다. 정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 그치? 자, 두 번째 정기력. 전환을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같은 종류의 전환을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치? 작용 반작용이지? 항상 힘은 쌍으로 작용하니까. 다른 종류의 전환을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치? 인력이 작용한다.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바로 전기장이죠.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 안에서 단위 전하, 단위 1쿨롱짜리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그치? 자, 단위 양전하, 단위 양전하가 1쿨롱짜리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 안에서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F일 때, 자, 전기장의 세기는, 얘다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누구였다? F였지. 그죠?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였지.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니까. 전기장 안에서 전하량 플러스 Q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 안에서 기준점에 대할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기장 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 전위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자, 볼게요. 전위와 전위차야. 자, 1번 보자. 자, 그림은 전하량이 3쿨룸과 마이너스 쿨룸인 두 점전화 A, B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였대. 자, 이렇게 놓으면 돼. 거리가 몇 분의 몇이 됐어? 2분의 1로 줄었지. 거리가 2분의 1로 줄면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맞아? 2분의 1로 줄면 전기력은 몇 배 커져요? 제곱배 커지지. 제곱분의 1배. 그럼 4분의 1의 역수니까 4배 커지죠? 그럼 몇 F가 된다? 4F가 된다.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봐봐. F는 이거죠? F는 그냥 자, 여기다 전기력 상수 뺄게요. 어차피 상수니까. R제곱분의 자, 3Q제곱이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말자. 얘네들의 전하량의 곱이니까. 알겠죠? 오케이? 근데 거리가 2분의 R이 됐어. 그럼 걔를 F1이라고 한다면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4분의 1R제곱이죠. 분의 전하량의 곱이니까 3Q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러면 4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4 곱하기 R제곱분의 3Q제곱이 되고요. 얘가 바로 누군 거야? 라지 F인 거지. 맞아요? 얘가 바로 라지 F잖아. 그치? 그럼 F1은 누가 돼? 4 라지 F가 되는 거죠. 이해가? 그러지 말고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으면 전기력은 제곱배 커지는 거지. 그치? 제곱의 역수배. 그럼 제곱해주면 4분의 1이지? 역수니까 4배죠? 그래서 그냥 4F다. 이렇게 편하게 나오셔야 돼. 알겠죠? 자, 2번 보자. 2번. 자, 얘들아, 전기력 합성.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먼저 얘기해 줄게. 알겠죠? 전기력 합성 문제 푸는 거. 자, 고정된 점전화야. 자, 얘들아, 잘 들어, 지금부터. 자, 첫 번째. 고정된 점전화에 작용하는 모든 합성 전기력은 항상 이것이 된다? 0이 된다는 소리야. 이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할게. 얘도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네요. 그치? 그럼 서로 뭐해? 밀어내죠. 자, 봐봐. 이게 A가 B를 밀어내는 거야. 그럼 얘와 반작용. B가 A를 밀어내지. 이게 작용반작용이잖아. 맞죠?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자, 또 A와 C 사이에는 어떤 힘 작용해? 끌어당기는 인력 작용하지. 맞아? 아, 얘가 바로 A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 아, C도 역시 A를 잡아당기겠죠? 맞지? 당연히 크기는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자, BC 사이에서도 서로 뭐해? 끌어당기는 힘 작용하지. 맞아? 아, 이 힘이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 아, C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맞아? 자, 일단 잘 들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놓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을 거야. 이해가? 그러면 A 점전에 작용하는 합력은요. 마이너스 FBA 플러스 FCA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게 A 점전에 작용하는 합력이야. 맞니? 그리고 B 전화에 작용하는 합력은요. 플러스 FAB와 플러스 CB죠. 맞니?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B 점전화에 작용하는 합력이야. 이해가? 그럼 C 점전화에 작용하는 합력은요. 마이너스 FBC와 마이너스 FAC죠. 맞아 안 맞아?
자, 이게 바로 뭐예요? C 점전하에 작용하는 합력이야. 이해가? 그러면 모든 점전하의 합력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와 얘 같지? 사라지네. 그죠? 또 얘네들도 같네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치? 얘네들도 같네. 아, 그래서 모든 점전하에 합성된 전기력의 합은 항상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게 문제 푸는 스킬 첫 번째야. 그럼 봐봐. 그럼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 자, 보여줄게.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야, 만약에 A에 작용하는 합력이 이쪽으로 라지 F야. 이해가?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합력은요, 이쪽으로 뭐 3 라지 F래. B에 작용하는 합력이. 얘가 딱 보자마자 모든 점전하의 합력은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해가? 그럼 C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몇 F? 4 라지 F의 합력이 작용하는구나. 이게 1초 만에 나와야 돼. 이해가? 그 이유 선생님 지금 설명했지? 괜찮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킬.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이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자, 잘 들어. 두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무조건이야. 내 분점에서 잠깐만, 너희들 공통수학 원했지? 평면좌표 아직 안 나갔다. 손. 평면좌표 아직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내분점 외분점 구할 수 있지? 그죠? 아, 수학처럼 막 그렇게 공식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내분점에서 합성 전기력이 몇이 된다? 0이 된다. 너무 중요해. 자, 그 이유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자, 잘 들어. 여기가 플러스 4Q야. A라는 점전화가 있습니다. A라는 점전화가 있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 Q라고 하는 고정된 점전화 B가 있어. 얘네 둘 다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얘네 둘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죠? 내가 여기에 지금부터 C 점전화를 집어 던질 거야. 자, 이따 봐봐. 그 C 점전화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누구로 해줄까? 플러스로 해줄까요? 마이너스로 해줄까요? 자, 봐봐.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로 여기에다 던졌어, 내가. C 점전화는 고정되지 않아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봐봐. C 점전화가 여기에 딱 던져져 있어. 봐봐. 생각을 해봐. A가 C를 잡아당기지. 맞아요? 그럼 B도 C를 뭐해? 잡아당기겠지. 맞아? 그럼 얘는 합성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죽어도 없어. 왜? 얘 작용 합성 전기력은 얘네 둘이 합이거든.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 가도 마찬가지야. 이해가요? 얘가 플러스면 A가 C를 밀지. B도 C를 민다? 그럼 C 점전하의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죽어도 없어. 한마디로 외분점에서는 점전하 C가 합력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점전하 C가 어디 들어가면 0이 되냐? 무조건이야. 두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요, 얘가 무조건이야. 어디 있으면? 내분점에 있으면 점전하 C는 합성 전기력이 무조건 몇이 된다? 0이 됩니다. 그 이유 알려줄게. 봐봐. 얘가 플러스면 A가 C를 밀어 제끼지. 그죠? B도 C를 밀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네? 그럼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 이해가요? 봐봐. 얘가 만약에 음전하를 뜬다면 A가 C를 잡아당기지. 그죠? 그럼 B도 C를 잡아당기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네? 그러면 합성했을 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아, 얘가 어떤 종류의 전하든 상관없지. 두 양 끝에 있는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요, 무조건 내분점에서 합성 전기력이 0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아, 그러면 어느 점에서의 내분점이냐? 지금부터 보여줄게. 얘가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으면 0인 거지. A가 C에 작용하는 힘과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 같으면 0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A와 B를 보자. 전기력의 크기가 어때야 돼? 무조건 1대1이어야 돼. 같아야 돼. 맞아요? 맞지? 그러면 전하량은요? 자, 얘다 봐봐. 원래 얘네들의 전하량이고 얘네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곱하기잖아? 이게 비율 관계죠? 그럼 얘네들 곱한 거의 전하량의 B는 C 전하량 굳이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그러면 A와 B의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죠? 맞아?
그러면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니까 얘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4대 1이 돼야 전기력이 1대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서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는 거 아니냐. 이해가요? 그럼 거리의 제곱이 4대 1이라는 소리는 거리의 비는 몇 대면? 2대 1이지. 이해가? 한마디로 몇 대 몇의 내분점? 2대 1의 내분점에서 합성 전기력이 무조건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보자마자 같은 종류의 전하네? 전하량이 4대 1이네? 그럼 어디에서 합성 전기력이 0이야? 2대 1의 내분점에서 합성 전기력이 0이다.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 만약에 얘가 9Q야. 전하량이 9배야? 그럼 몇 대 몇의 내분점? 3대 1의 내분점에서 합성 전기력이 0이 되겠지. 이해가요? 괜찮아? 자, 봐봐. 이 점전화가 만약에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살짝 있으면 누구의 영향력이 커져? A의 영향력이 커지지. 이해가? A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이 합력이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 B 쪽에 살짝 치우쳐져 있네? 그러면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지지. 이해가? 그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C가 전기력을 받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자, 여기를 우리는 평형점이라고 표현하는데 평형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점전화 C의 전기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얘네들이 마이너스여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두 점전화가 서로 다를 때 지금부터 볼게. 자, 두 점전화가 서로 다를 때 봐봐.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 9Q야. B가요. 자, 마이너스 Q야. 자, 두 전화, 고정된 두 전화에 종류가 서로 어때? 같아야 반대야? 반대였을 때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사이에 전기력 생각 안 할 거야, 지금은. 알겠죠? 자, 내가 여기다가 점전화 C를 탁 하고 집어던질 거야. 자, 잘 들어. 두 전화의 종류가 반대면요. 내분점에서 합성 전기력이 무조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죽어도 없습니다. 그 이유 알려줄게. 봐봐. 만약에 고정된 점전화 C가 플러스를 띈다면 A가 C를 밀어 제끼지. 그죠? 자, B는 C를 잡아당기네? 그럼 얘네 둘에 의한 전기력의 방향이 어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지? 그럼 합성됐을 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죽어도 없다고요. 얘가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야. 자, A가 C를 잡아당기고요. B가 C를 밀어 제끼니까 A와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어때요? 둘 다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합성했을 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죽어도 없어. 그럼 얘는 어디에서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냐? 외분점에서 0이 됩니다. 알겠죠? 어디서부터? 전하량이 큰 녀석으로부터 몇 대면? 정확히 결론부터 얘기할게. 3대 1의 외분점에서 점전화 C를 딱 갖다 놓으면 얘는 무조건 0이 돼요. 그 이유 알려줄게, 지금부터. 자, 봐봐. 자, 얘들아. B가 C를 뭐해? 밀어 제끼지. 이해가? 그리고 A가 C를 뭐해요? 끌어당기지. 잠깐만. 뭐야? 잘못 봤네. 자, B가 C를 잡아당기고, 그치? A가 C를 밀어 제끼지. 맞아? 그러면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몇 대 몇이 돼야? 1대 1이 돼야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는 거 아니냐? 얘네 두 힘이 같아야? 맞지? 괜찮아요? 납득해? 그런데 전하량이 원래 전하량이 곱인데 비율이니까 C의 전하량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약분되니까. 그러면 A와 B의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9대 1이죠? 맞지?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 몇 대 몇이 돼야? 9대 1이 돼야 힘의 크기가 1대 1이 되면서 이 점전화 C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겠지. 맞니? 그러면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돼야 되니까 A로부터 3대 1의 외분점에서 바로 합성 전기력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니? 이해가? 자, 문제 푸는 방법 요령 두 가지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나머지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뒤쪽에 있어. 알겠죠? 자, 가볼게. 자, 그림은 전하량이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인 세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BC 사이의 거리는 같대요. 자, 봐봐.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뭐야? 플러스 X 방향이지. 밀어 제끼니까. 그치? 두 번째. C가 A에 작용한. C가 A. 서로 다른 종류네.
그럼 C가 A를 잡아당기죠. 이해가? 맞지? 그럼 얘도 역시 플러스 X 방향이죠. 그치?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자 여기다 봐봐. B가 C를 뭐해? 밀지. 맞아? 그치? 자 봐봐. C가 A를 뭐예요? 잡아당기고 있는데 여기다 봐봐. 둘 중에 전화는 누가 더 크냐? B가 더 크지? 크고 가깝죠?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밀어 제끼는 게 더 크다는 소리지. 이해가? 괜찮아? 그럼 점전한 C는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이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아우 졸려. 자 3번 가봅시다. 자 이것도 애들 좀 어려워하는데 얘들아 전기력의 정의가 뭐야? 전기장의 정의가 뭐야? 1쿨롱 점전한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지. 얘가 1쿨롱이 되든 4쿨롱이 되든 5쿨롱이 되든 전기력의 방향은 얘랑 항상 어때? 똑같아. 이해가요? 오케이? 아 그러면 1쿨롱 대신에 마이너스 1쿨롱을 집어넣어도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쪽 방향이겠지. 이해가요? 자 봐봐. 마이너스 1쿨롱을 놓았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은 누구야? 방향은 누구야? 플러스 X 방향이지? 이해가? 그럼 전기장의 세기도 역시 얘랑 완전히 어때? 전화랑 똑같잖아. 그치? 완전히 어때요? 2랑 똑같죠. 그치? 이해가? 플러스 X 방향 세기는 2입니다 이거. 알겠죠? 괜찮니? 자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낸다면 만약에 얘 누구냐? 마이너스 1C가 아니라 마이너스 4C를 여기다 딱 놓으면 이해가요? 됐어? 오케이? 아 그럼 1쿨룸당 2였지? 그쵸? 맞아요? 그 4쿨룸이면 몇이 돼야 돼? 4, 2가 되겠지. 이해가요? 납득 돼? 안 돼? 되지. 됐어요? 자 4번 보자. 전위에 대한 설명이야. 전위는 전기장 안에서 기준면에 대해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위는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높고요.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낮다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넘깁시다. 자 5번 볼게요. 관영아 지금 몇 시니? 55분.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쪽 점전한 이동전화에 의한 거 문제 푸는 세 번째 스킬 알려줄게요. 전기력 합성. 자 그림은 2쿨룸짜리 전화를 P에서 Q로 옮기는 모습. 자 P에서 Q로 옮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전화를 옮기는데 100줄의 1을 하였다면 PQ 사이의 전이차지. 얘다 PQ 사이의 전이차는 단위 전화분의 한 1의 양이죠. 맞아 안 맞아? 이해가죠? 그럼 단위 전화가 몇 쿨룸이야? 2쿨룸짜리잖아. 2쿨룸분의 몇 줄의 1을 해요? 10줄의 1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몇이야? 5줄 퍼 쿨룸이 되거나 또는 5볼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됐나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